돈 거의 안 쓰고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단돈 1,000원이면 공공자전거를 빌려 도시 곳곳을 누빌 수 있는 곳. 건물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까지 있는 행복도시. 게다가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현지인이 직접 말아주는 행복도시 여행.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여행은 세종청사터미널에서 시작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바로 이곳에서 여행을 시작하면 되고요. KTX 타고 오송역에 도착했다면 BRT를 이용해 이곳까지 한 번에 올 수 있습니다. 세종청사터미널 로고가 있는 버스 노선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어울린 대여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 도착하면 이제 어디로 갈지 막막할 텐데 저희 선택은 오늘의 주인공 공공자전거 어울링입니다. 대여 완료. 하루 이용권은 단돈 1,000원. 행복도시 곳곳에 대여소가 있어 필요한 곳에서 빌리고 반납하기 정말 편하죠. 그리고 90분마다 재대여하면 초과 요금은 없습니다. 이제 세종호수공원 거의 도착했습니다. 바로 저기가 세종호수공원. 여기는 원래 차가 다니는 거리인데 주말에는 이렇게 차 없는 거리라서 자전거도 달릴 수 있습니다. 행복도시 여행에서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곳이 바로 세종호수공원인데요. 세종 살면서 가장 자주 오는 곳이죠. 축구장 62개를 합친 규모로 걸어서 다 둘러보기에는 꽤 넓은 공원입니다. 자전거 길과 산책로가 잘 나뉘어져 있어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둘러보기에도 정말 좋죠. 꽃밭이 달립니다. 여기는 원래 공연이 열리는 곳인데 오늘은 공연. 호수 한가운데에는 금강의 물결에 다듬어진 조약도를 형상한 수상무대 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지인 꿀팁 하나. 세종호수공원 주변에는 무료로 둘러볼 수 있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첫 번째는 입장료도 없고 예약도 필요 없는 대통령 기록관. 두 번째는 이거 은근 모르더라고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중앙공원 도시전망대까지. 여기가 지금 4층 높이의 도시전망대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종의 대부분의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높이가 엄청 높은 전망대가 아닌데도 주변을 가리는 건물이 거의 없어 생각보다 훨씬 탁 트인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옥산 투어를 해본 적이 있는데 헬스사님께서 저 건물을 난닝구 건물이라 하더라고요. 난닝구라는 표현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럼 이제 다음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반납하기. 사실 저는 결국 90분을 넘겨 1,000원을 더 냈습니다. 여러분은 꼭 시간 맞춰 재대여하세요. 나 세종 살면서 세종에 박물관 단지 있는지도 몰랐네. 박물관 단지 이렇게 조성됐다고. 자전거 타고 5분 정도 더 달리면 박물관 단지가 나오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제대로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국립어린이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현장 발권도 가능하지만 주말에는 인기가 많아서 미리 예약하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상설 전시는 무료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료 체험만으로도 충분히 재밌었습니다.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전체 박물관 단지가 완공되면 얼마나 멋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문화공간이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여행지로 가봅시다. 다시 중앙공원을 지나서 갑니다. 국내 최초 도심형 수목원인데 이게 바로 붓꽃의 꽃잎을 형상화한 곳이랍니다. 하늘에서 보면 진짜 더 정확하게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보이나요? 일단 첫 번째는 열대온실인데요. 여긴 올 때마다 마치 열대우림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국립세종수목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 때마다 전시가 달라진다는 점. 이번에는 지중해 온실에서 앙리 마티스 특별기획전이 열렸더라고요. 식물과 예술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번 전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열리는데 전시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전시가 열리니 다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목원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오늘 하필 점검 중이라서 수목원에서 보이는 저기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저기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포함해서 국가 상징구역이 들어서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목원에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전망대. 전망대에서 보이는 이곳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포함해 국가 상징구역이 들어설 예정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뀔지 너무 궁금하시죠? 사실 행복도시는 계속 변화하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자전거 타고 지나면 궁금했던 청사 건물들, 옥상을 둘러볼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번 차량을 계기로 행복청 주무관님과 함께 정부 청사 옥상 정원을 둘러볼 기회가 생겨 다녀왔는데요. 저는 행복청 김준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옥상정원 특징이 이게 모든 부처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가장 긴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옥상정원의 가장 큰 장점이다 싶습니다. 가을에 다시 재운영하니 꼭 한번 둘러보세요. 사실 이번 촬영을 계기로 저 행복청 청장님도 만나고 왔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종은 행정수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사당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제 앞으로 세종으로 이제 옮겨올 계획인데 그 두 개의 시설이 들어설 지역을 저희는 국가 상징구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포함한 국가 상징구역, 박물관 단지, 새로 들어오는 법원과 세종 공동 캠퍼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소개하고 싶었던 곳은 국내 최초의 공유한 대학인 세종 공동 캠퍼스. 여러 대학이 하나의 캠퍼스를 함께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공간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형성될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자, 이제 다시 행복도시 마지막 여행지로 향해 볼까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한글 이응처럼 보인다 해서 이응다루이로 알려진 금강보행교. 그러고 보니 또 전망대네요. 행복도시 여행지엔 전망대가 진짜 많은데 여긴 또 다른 매력입니다. 우와, 걸어가요. 이렇게 전망대에 올라오면 다시 내려가는 길 여기가 포토존이니까 좀 예쁘거든요. 전망대에서 인생사진 찍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기념해서 둘레를 1446m로 했다고 합니다. 다시 내려와 또 어울린 자전거 대여해서 자전거 타고 달렸습니다. 금강보행교는 위층은 보행로, 다리 아래층은 자전거로 나뉘어져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긴 여름인데도 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 정말 추천하는 곳이에요. 다리를 한 바퀴 다 돌 수 있지만 저는 반대편까지만 가서 반납했습니다. 여기서 반납하고 나는 이제 BRT 타고 갑니다. 여기 세종시청 앞 BRT 정류장에서 비원버스를 타고 세종정사 터미널 또는 오송역으로 갈 수 있는데요. BRT는 자동 스크린 도어도 있고 전용도로가 있어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차 없이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는 행복도시 마무리까지. 제가 사는 행복도시를 한 번쯤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루 동안 직접 자전거를 타고 둘러볼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하루 정도 천천히 둘러보면 생각보다 매력이 많은 행복도시. 오늘 여행이 즐거우셨다면 여행작가 봄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빠이!